이는 이제 이어서 아까는 우리가 음소라는 걸 배웠어요. 음소. 자, 음소에는 뭐가 있었죠? 예, 음소에는 자음, 모음,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반모음. 자, 활음이나 과도음이라고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 2계열. 요거는 요렇게 오타한 것 같습니다. 자, 5우 계열. 이렇게 나뉘고 있고, 아까 제가 끌려온다고 했죠? 예, 끌려온다는 걸 복잡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반모음.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반모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활음이라는 말을 요즘 좀 학자들이 또 의문어 학자들 중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반자음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밑에 운소라고 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소라는 것은 분절음의 언저. 분절음이 뭐죠? 자음과 모음. 뭐 이런 게 있겠죠. 분절음, 자음과 모음. 자, 분절음에 얹어서 나타나는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분절이다. 그래서 이게 의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비분절이다. 그래서 비분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소리의 변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분절되진 않아. 머릿속에서 잘 분절되진 않아. 단어에서 실현되며 모음의 장단이 대표적이에요. 길이. 모음의 장단.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긴 표시를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 길게 좀 발음하라는 얘기인데 실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발음을 길게 한다고 해서 눈과 눈, 솔과 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굽다와 굽다, 거리와 거리, 굴과 굴, 대장과 대장,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박은 들어봤지만 죄송합니다. 대박은 아니고요. 대장. 이게 실제로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발음해 보면 너의 눈에 눈이 들어갔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너의 눈에 들어갔니 했을 때 눈이 좀 발음이 길게 됩니까? 짧게 됩니까? 여기대로라면 길게 돼야 되겠죠. 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스노우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너의 아이즈에 스노우가 들어갔니? 이렇게 말해야 될 수는 없으니까 너의 눈에 눈이 들어갔니? 사실은 발음적으로 약간의 길이가 차이 났을 수는 있겠으나 사람들이 잘 변별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이걸 명확하게 잘 분절을 못해요. 그래서 분절을 뛰어넘었다. 보통 초라고 하면 슈퍼맨을 뭐라고 하죠? 초인이라고. 초인. 번역을 하면 초인. 슈퍼맨이라는 원어를 살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하면 초인. 분절이 되는 거를 초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분절음, 초분절소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계시고요. 뭐 이게 분절이 잘 안 돼. 그냥 소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잘 인식은 안 돼.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를 변별한다? 이런 소리의 차이가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는데 이런 소리의 차이가 그렇죠. 여기 의미를 변별하죠. 그 음소와 같이 소리가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절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여처럼 명확하게 인식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의 조금의 장음과 단음의 차이에 의해서 명확하게 의미는 구분돼. 자, 요런 것들을 운소라고 그래요. 운소, 비분절적 우문. 자, 우리나라의 표준발음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인정하는 운소. 자, 퀴즈. 뭐가 있을까? 그렇죠. 장단밖에 없다. 소리의 길이, 장단밖에 없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운소 체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운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길이. 물론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억양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자.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언제 만날까? 일요일 이렇게 올리면서 어떤 거는 일요일날 보자는 얘기고 어떤 거는 일요일에 보자는 얘기니? 라는 의문문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얘네들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위를 갖고 얘기할 때 얘네들은 담화에 가까워요. 담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음절이나 음운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음운론에 다루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의미를 변별하고 있는 거니까 소리의 길이만큼이나 억양도 인정하자. 그래서 좀 의견이 나뉘는데 억양도 포함을 여기서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소리의 차이에서 변별이 되는 거, 의미가 변별되는 거, 이런 거를 운소 또는 비분절적 음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지난번에 우리 음절 기억나십니까? 자, 음절.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성, 이제 조성, 중성, 종성.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요건 이제 영어식 표현의 약자예요. 예, 앞에 어두 문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성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 이룰 성, 절을 이룬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모음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절음은 이 성절성이라는 모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절은 모음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의 모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입니다. 예, 성절성이라고도 하고 성절음해서 절을 이룬다. 음절을 이루는 소리 해서 성절음이라고 하는데 성절성이라고도 하고요. 성절성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건 모음을 얘기합니다. 모음 그냥 모음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이 단독적으로 혼자 음절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모음 앞이나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음이 이렇게 자음이 결합이 되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저번에 한번 해드렸죠. 이런 걸 음절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3번 일명 음절의 구조제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구성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 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절말, 음절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종성. 종성에는 이렇게 7개의 그렇죠 자음밖에 올 수가 없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음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발음 쓰인 표기가 아니라 발음이 될 수밖에 없다. 총 7개의 자음밖에 발음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응. 저는 어릴 적에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구두방이 나라가 망한다. 구두방 나라망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나요? 이것도 뭐 각양각색으로 뭐 일반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서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두방 나라망 이렇게 총 7개의 자음만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 여기서 뭐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7종성법, 8종성법 표기냐 발음이냐 뭐 더 복잡한 내용 들어가면 이것도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됐고 특히 음절 말에서는 총 몇 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7개의 자음만이 언제 올 수 있다? 발음으로 올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음절 구조 제약 같은 거 정규 시간 때 다 들었죠? 그런 거 공부할 때 사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급부상되는 이제 학자들의 어떤 관점인데 그런 학자들의 관점에 맞춰서 설명할 때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삼음절로 쓰시오 이런 말을 써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삼음절로 쓰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녁 그리고 이가 결합이 됐죠. 자, 이 형태소로 보면 두 개예요. 그죠? 형태소로 보면은 형태소라는 건 뭐죠?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 작은 단위. 저녁이라는 단어를 저와 역으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소의 형태,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저하고 역이 합쳐져야지만 저녁이라는 하나의 의미가 성립이 돼요. 요걸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자, 이 형태소가 이제 결합이 돼서 저녁이라고 됐어요. 그럼 음절로 한번 설명해 볼까? 음절로 설명을 하면 얘도 이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거니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음절하고 글자 수하고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 실제 음절은 요렇게 쓰는 겁니다. 발음으로 쓰는 거예요. 발음으로. 그러니까 삼음절이다 라고 해도 이게 세 글자다 이렇게 해야지 저녁이가 되는 거지. 삼음절이다
사문절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발음 난 전혀 기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현지 교원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세 글자로 쓰세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사문절로 쓰세요라고 하는 이 잘못된 풍토를 비판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죠? 여러분들 그런 실수 안 하죠? 이거 옛날 얘기거든요. 뭐 90년대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실수 안 하겠죠. 음절은 발음 양상이다. 그래서 음절 말에서 나올 수 있는 발음은 몇 가지밖에 없다? 7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음절도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것은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데, 음운의 변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음운의 소리가 변동, 달라진다 라는 뜻도 있고 그것이 또 같아진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원래 음운 모습을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는 걸 말해요. 바뀌는 거. 우리가 이제 변천 이런 말을 쓰고 변동 이런 말을 쓰는데, 변천은 뭐 15세기에는 이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됐어. 뭐 보통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하죠. 이런 걸 통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뀐 거. 이런 걸 이제 부등호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20세기인데 같은 20세기인데 A라고 하는 것이 B로 발음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변동이라 합니다. 이런 걸 공시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같다는 얘기죠. 공시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부등호 표시와 화살표 차이 알겠죠? 자, 그 자체의 변화든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든 바뀌든 변화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이 좀 바뀌셨어요. 학자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유형이 있고 B라는 유형 중에서 B라는 유형을 훨씬 많이 쓰셨어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쓰셨죠. 교수님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 자, 다른 쪽의 형질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음의 성격이 닮아가면 비음에 동화된다. 유음의 성격이 닮아가면 유음 동화다. 경국에 닮아가는 경국에 동화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음하다, 경국에 음하다 다 이제 뭐냐면 소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리가 닮아가는 놈을 우리가 동화주라고 해요. 주라는 건 뭐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놈이 다른 놈이 오면 이놈 때문에 뭔가 닮아간다는 얘기죠. 비음에 의해서 닮아가면 비음에 의한 동화니까 비음동화. 유음에 의해서 닮아가면은 유음에 의한 동화니까 유음화. 이제 대충 이해되셨죠? 경국의 모음조화, 이모음역 행동화, 영국의 음화, 양손음화 다 알고 보면 동화주에 의해서 다른 소리가 그 동화주의 소리로 닮아가는 현상,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화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학문에서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옷도 있고 디귿도 있고 지읒도 있고 쌍지읒도 있고 그죠? 쌍지읒도 있어요. 쌍시읒도 있고 심지어 히읗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음절 말에 표기가 오더라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발음은 그렇죠.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발음은 뭐밖에 없어? 디귿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 짜장면집 갔는데 뭐 탕수육도 먹고 싶고 뭐 난자와서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뭐 한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다 짜장으로 중화. 통일 대신에 중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중화라는 말은 여러적인 어떤 대립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에 변별이 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하고 불이 합쳐졌어요. 그럼 발음 어떻게 되냐면 조불, 조불. 어때요? 인식 잘 됩니까? 조불, 초불, 초불, 초불. 이상하잖아. 발음 이상하죠? 초불. 근데 이거를 이지름을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초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 촛불, 뿔, 뿔. 발음은 명확해지죠. 이렇게 소리가 좀 더 이렇게 귀에 잘 인식돼서 명확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어떤 소리가 교체되는 현상. 이걸 이화라고 합니다. 뭐 사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는 차원에서 있죠. 이런 거를 동화, 중화, 이화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학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을 설명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요. 최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문의 규칙에 대한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형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지읒이 있었고 치읒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쌍지읒, 쌍시읒, 히읗도 있었어. 얘네들이 음절 말에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디귿으로 바뀌었어. 그거를 동화라고 하지 않고 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읒이 디귿으로 교체됐다. x가 y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교체라고 합니다. 자, 축약이라는 건 뭘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기역이 있고 히읗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키읔이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원래는 x와 y가 결합이 됐는데 완전히 다른 g가 된 거지. g가 된 거야. 자, 이런 식의 된 것은 원래 두 개였던 것이 하나를 줄었잖아요.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탈락이라는 건 뭘까요?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알다가 있는데 알다에 는이 왔어요. 는이 왔어. 완성 어미 는이 왔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아는이 돼요. 아는. 자,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 보이시던 니을이 없어지죠. 니을이 탈락을 했다. 자, 재밌는 건 원래 x와 y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x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y 하나밖에 안 남거나 x만 남고 y가 사라져 버렸어. 이런 것들은 원래 두 개였던 놈이 하나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까는 새로운 걸로 바뀐 거라면 얘네들은 원래 있던 놈이 없어졌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탈락이라고 합니다. 탈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마지막으로 참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뺍시다.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 요거는 죄송합니다. 오타 빼고 참가라고 하는 것은 자, 발야구 이랬어요. 발야구. 자, 그러면 발음상 어떻게 될까 봤더니 발음상은 발야구 이렇게 됐어요. 발야구. 생뚱맞게 니을이 보이죠? 여기 왜 니을이 보이냐면 원래는 보이지 않지만 니은이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니은이 추가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발야구라고 하는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원래는 없었던 자음이 그죠?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 오문의 다음에 추가됐어. 없던 게 추가됐어. 그럼 이거를 자, 봐봐요. 원래 x라고 하는 놈이 xy가 됐어. 자, 그러면은 원래 없던 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첨가되었다. 자, 의문의 변동을 요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계시죠. 자, 이거 빼고 요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대세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 강좌 때 들으셨겠지만 제약이라는 것을 주로 이제 주장하는, 그죠? 이 제약이라는 현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되시나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요. 야, 이거 뭐 쉽게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 이거 참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네. 이거 뭐라도 막 더 설명하고 싶은데 뭐 그거는 뭐 정규 강좌 때 뭐 실컷 들으셨을 테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스낵 문법 가장 기초가 될 만한 거. 어찌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중학교까지도 좀 힘들라나? 고등학생 정도라면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문법 지식이 아닌가. 학습자 문법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교사 문법으로 본다면 조금 너무 기본에 충실한 수업이고요. 학습자, 그러니까 고등학생 등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학생들에게 듣기에는 뭐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기본 수양용 문법 지식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겠죠. 보시다시피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그렇죠? 된 소리 대기다, 그렇죠? 활음화 비음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그러면
또 이번 강의 의문의 변동의 전체적인 현상까지도 설명을 해봤어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이쪽이 좀 대세니까 요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더 이상 좀 교육 상황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학교 교육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잘 안 가르치는 용어니까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혹시 이제 요거 빼고 앞으로 혹시 어떤 용어를 쓰실 때는 이런 동화라든지 중화, 이화 이런 이 용어를 쓰시기보다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요렇게 좀 설명을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뭐 저도 말이 많았는데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기 좀 힘들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의문의 변동 강의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